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공소장 첫 머리에 소년부 성취 처분 그리고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라든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 이거 형소법 2에 나오는 겁니다. 형소법 1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 2번. 경찰 공무원은 제3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인 전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공이익에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형소법은 전반적으로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를 가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틀렸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우리 이 형소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자, 여기에는 적극적과 소극적이 있다. 맞습니다. 2번. 기소 편의주의와 자백 보강은 실체적 진실과 관련되어 있다. 보강은 그렇죠. 보강은 앞에 전 시간에 도표에서 배웠는데 보강법칙은 관련되어 있지만 편의주의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X. 자, 2번. 우리 형사재판 증거법칙 관련해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2번. 적법 절차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실체 진실주의는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제한을 받습니다. 옳고 말은 옳은 지문이죠. 적법 절차는 그 절차와 내용이 모두 다 적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번. 경찰 공무원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해설 갑니다.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밑에 공공이익에도 근거가 있다고 했죠. 이 공공이익 관련된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에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배심원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정법에서 정한 요 대상 사건에 해당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 대상 사건에 포함되면 피고인은 요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형사와 소송법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야만 됩니다. 자, 2번. 자, 헌법이나 법원적 집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 앞에서 풀었는데 이것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변호인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침해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증거는 인정된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자, 3번. 규문주의는 뭡니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적지 마시고 이퀄 재판기관. 자,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 절차를 개시하죠. 개시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래서 방어권 주체가 되기 어렵죠. 자, 4번. 직권주의 하에서는 이렇고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이렇죠. 직권주의 하에서는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많은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2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서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여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죠. 2번. 적법 절차란 절차 및 내용이 모두 다 적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정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 합리성, 상당성, 정의관념이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번입니다. 지자체장이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금되어 있다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조항은 밑에 보시게 되면 무죄 추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물리적 부재의 상태, 그래서 원활하고 계속적 운영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죄 추징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자, 공소장 1번주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에 공판 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소장 1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공소 제기 시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공소 제기 이후에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자,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에 벌금, 구류, 과료 처하도록 하고 있죠. 이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회보호위원회 말씀드렸고요.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일 검사실로 불려다니고요. 차단하고요. 회유 압박하고요. 이런 것들은 편의 적용하고요. 이런 것들은 침해한다고 보아야 되겠죠. 우리 주민등록 발급 동사무소 가서 발급하고 발급 신청서 내고 막 하잖아요. 그때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무죄 추징 원칙과 영장주의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자, 틀렸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24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경찰관에게 등의를 보인 채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 신체 수색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교도관이 하는 건 괜찮아요. 교도관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갈 때 정밀 신체 검사는 침해라고 보지 않지만 경찰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침해라고 봤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제 술에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갔는데 혈액이 필요합니다. 근데 혈액이 필요한데 피의자는 지금 인사불성됐습니다. 인사불성되어서 지금 이 혈액을 뽑을 때, 채취를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지경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습니다. 의사 능력은 있는데 지금 정신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설령 이 사람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자, 3번. 자, 선관위 직원이 미려 알려주지 아니한 채 녹음 떴을 때에는 이것은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지문 채취 불응할 때 벌금, 과료, 구류 처벌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죠. X. 자, 25번. 자, 판례 입장과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오판을 일으킬 소지,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X. 자, 3번 갑니다. 소속법에 따라 진행된 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기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뭐 재심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기준을 유추 적용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옳은 지문. 중요한 건 같진 않아요. 그냥 이런 판례도 출제가 됐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4번. 우리 형사법상 항소심은 속심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속심입니다. 속심. 다만 예외적으로 사후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심 제도를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전범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경찰 간부라고 했는데요. 경찰 간부는 옛날에는 전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위공채라든지 경찰 채용은 형소법 1 수사 증거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증거를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1번, 2번 정도만 받으시고 3, 4번 같은 경우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경위공채라든지 경찰 채용은 수사 증거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증거를 1회독을 다 하신 분들이 이제 기출 강의를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쪽 영역이 아니다고 하는 지문들은 다 제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형사법 1, 2를 전부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1번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있고 10조가 있는데요. 이 조문에 보면 이 형법에 의한 규정보다 50일이 더 많아요. 형법에는 30일인데 국가보안법 7조하고 10조의 경우에는 20일이 더 많아서 50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침해라고 봤어요. 자, X.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면 국가보안법에서 7조하고 10조일 경우에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쭉 끝에 가보시게 되면 침해라고 보았다는 것 봐두시고 올라갑니다. 자, 2번 1심에서는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항소심,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소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소촉법, 형소법하면 틀려요. 소촉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3번 구속기간 만기 25일 앞두고 1회 공판이 있었다. 이것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자, 4번 또 나왔네요. 피고인의 이익 그리고 공공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맞습니다. 2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피고인 공공이익 맞죠. 우리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이 규정되어 있고요. 형사법에는 집중심리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4번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X. 명무 규정이 없다는 것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우리 형사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판 심리의 현저한 지연을 의 경우에 공소기각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가요? 틀렸죠. 공판 현저한 지연을 공소기각 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X 하시고. 자, 2번 가보죠. 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술에 떡이 되어서 사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법정 대리는 피의자의 의사 능력 유무 관계없이 대리할 수 있을까? 대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대리가 안 된다. 대리 동의가 안 됩니다. 자,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영장 제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전제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장이 없거나 발견할 수 없거나 하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아니한 채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이고요. 이 판결을 반영해서 형사법도 개정이 있었죠. 동그라미.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한 것은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X. 적법 절차 아닙니다. X. 2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형사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은 재판기간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번. 우리 주민등록 발급받을 때에 지문정보를 전산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전산화한 것을 범죄수사 목적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죄추정과는 무죄추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신속한 재판 위반의 경우에 구제 측에 대하여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위헌 재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때 가서 재판했고 그때 기각을 했다는 것이죠. 침해라고 보지 않았다고 했죠. X. 30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법 조항은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죠. 앞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죠. 그래서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한도 범위 안에서 포송 수갑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변호인 접근 차단하고 회유 압박하고 편의 적용한 것은 침해라고 보았죠. 동그라미. 금치 기간 중에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이러이러한 것을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요즘은 다 이 판결을 반영해서 지금은 다 예전에 다 개정이 미리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일정 기간 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금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금치라고 하는 것은 징벌실에 수용된 사람이 금치를 당하는 걸 말합니다. 자, 쌍방이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1심 선고 경과 후에 2심 공판 개정이 되었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3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적법 절차란 모두 다 적정해야 된다. 맞죠? 미리 진술 거부를 고지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의무성이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무조건 부인입니다.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제한할 수가 있고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요.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이 안 되고요. 수사기관 처분으로 제한이 안 돼요. 둘 다 제한이 다 안 됩니다. 자, 4번. 자, 간호사로부터 지금 혈액 채취 중 일부를 좀 건네받았습니다. 임의로. 그래서 압수를 했다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판례들 다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리 다 설명하면 진도가 밑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뒤에 다 배울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직권주의 요소를 묻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경을 요구해라. 검사님 왜 변경 안 하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사가 직권으로 행해지는 거죠. 동그라미. 자, 됐고 관련해서 도표를 자, 21년도 해경 승진에 나왔는데 25년도 올해에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된 겁니다.
도표를 가보시면 직권주의 요소에 어떤 것이 있고 당사자주의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뭐 어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